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는 1학년 때 상자 모양이라고 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용어가 조금 바뀌었죠. 용어가 바뀌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직육면체 안에는 정육면체가 들어있는데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 이 단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사이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전개도를 다루게 됩니다. 이 전개도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나, 전개도 안에서 면과 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면 전개도에 대해서 잘 알게 할까? 어떻게 지도하면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게 할까?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 포함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게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어린이 활동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을지 그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도형 안에 우리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입체도형에서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도형에는 평면도형하고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입체도형입니다. 자,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입체도형이 굉장히 많은, 입체도형 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도형들이 포함이 될 테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입체도형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다면체가 있습니다. 다면체라고 하는 용어, 그냥 잘 몰라도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전체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체도형 안에는 다면체가 있고 회전체가 있는데 사실은 다면체도 아니고 회전체도 아닌 그런 도형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면체와 크게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면체도 아니고 회전체도 아닌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다면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각기둥이 있습니다. 자, 각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불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각불대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올라가면 또 배우거든요. 각불대라는 것도 있고 또 각기둥도 아니고 각불도 아니고 각불대도 아닌 것들은 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체에서는 뭐가 있냐면 원기둥이 있습니다. 회전체 안에는 원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뿔이 있고요. 자, 원뿔이 있고 자, 각불대하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냐면 원뿔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형이죠. 자, 구도 있고요. 물론 회전체 안에 원기둥도 아니고 원뿔도 아니고 원뿔대도 아니고 구도 아닌 또 다른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도 있습니다. 자, 각기둥을 잘 보니까 사실 각기둥과 각뿔 이 내용은 6학년 내용이고 또 원기둥과 원뿔도 6학년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특수하게 각기둥 안에 들어있는 도형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도형들에 대해서 알려면 또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자, 각기둥 안에는 직육면체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어요. 직육면체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는데 이 도형은 사실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 도형은 사각기둥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사각기둥 안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 아닌 다른 사각기둥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사각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각기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각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각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각불 안에는 또 어떤 도형이 있냐면 삼각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각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오각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체도형 안에 다면체하고 회전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자, 구체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다면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모든 면이 다각형인 그런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부르고, 자, 회전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옆면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곡면으로 된
이런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쪽에다 붙일까요? 자, 그래서 이쪽은 다 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은 또 곡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각 기둥 안에 각 기둥과 각뿔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은 각뿔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각 기둥이 되는 거죠. 밑면의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옆면의 모양은 다릅니다. 이쪽은 직사각형이고 이쪽은 삼각형이고요. 자, 그래서 기둥하고 뿔로 나뉘고, 그 다음에 기둥 안에서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이고요. 여기 육각형이니까 육각기둥이고. 자, 그런 도형들이 모두 각 기둥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사각형인 것은 사각기둥이 되는 거죠. 사각기둥, 뭐 여기서 오각기둥, 뭐 육각기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각기둥 중에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사각기둥인데, 특별히 여기서 밑면이 직사각형일 때는 직육면체, 밑면이 정사각형일 때는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이 두 도형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 6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좀 범위를 넓혀서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각뿔대까지 해서 전체적인 다면체와 회전체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로 우리가 이제 들어올 건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서의 정의,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정의, 그 다음에 각 그 성분, 구성 성분들 사이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기둥을 안 다음에는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일 때는 뭐죠? 직사각기둥,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일 때는 뭐 정사각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직육면체, 정육면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면이 6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둥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의 개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정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서의 직육면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되고, 이것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됩니다. 자, 그럼 둘 다 어떤 직사각형이든지 정사각형이든지 그런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각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생긴 판판한 면이 지금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와 같이 곡선으로 곡면도 면은 면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면은 다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 정의를 알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면과 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면이 있는데, 자, 이 면하고 이 면을 어떤 면이라고 부르냐면 밑면이라고 불러요.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평행한 면입니다. 그럼 평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면이 쭉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자, 밑에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아요. 자, 이런 관계가 평행이 되겠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가 만나지 않는 두 면이 평행인 면이 되는 거고, 자, 이 면하고 이 면을 보면 어떤 관계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서로 수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얘하고 얘하고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꺾여져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서로 수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 면하고 이 면이 서로 평행이었지만 이 면하고 이 면도 서로 평행인 거죠. 그래서 평행인 것이 한 쌍, 두 쌍. 그 다음에 이 면하고 이 면도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인 면은 모두 세 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인 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면하고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한 면에 대해서는 수직인 게 몇 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면을 봤을 때 옆에 있는 면하고 서로 수직이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어때요? 수직이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면하고 옆에 하고 이 면과 이 면이 수직이고, 또 이 면과 이 면이 수직이고, 또 이 면과 이 앞면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 면에서 이 뒷면도 서로 수직인 거죠. 자,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사방에 있는 면들은 모두 나랑 수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면과 면이 두 면이 만날 때 선은 딱 꺾여지면서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모서리라고 부르죠. 자, 입체도형에서 이런 선은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나면 여기에 뾰족한 점이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뾰족한 부분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자, 평면에서는 두 선만 만나도 꼭지점인데 여기에서는 선이 몇 개가 만나야 돼요? 모서리가 세 개가 만나야 그 꼭지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최소한 세 개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꼭지점까지 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강의 노트에 용어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입체도형, 그 다음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참거짓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육면체는 정육면체입니까? 또는 정육면체입니다가 맞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이다가 맞느냐 틀리느냐, 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는의 의미는 이퀄이 아니죠.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직육면체라면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정육면체라면 중육면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는 뭐 사람은 동물이다가 있죠. 사람은 동물이다. 자, 여기에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같다. 모든 사람은 모든 동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이것은 맞는데, 이때 이 은의 의미는 사람이라면 동물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동물에 속하죠. 자,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맞는데 동물은 사람이다. 이건 어떨까요? 동물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는 동물은 몽땅 모든 동물이 다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그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동물 중에는 새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동물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에서도 직육면체라면 어떻게 생긴 직육면체든지 모두 정육면체이다. 이 말이 과연 참일까? 직육면체 중에서는 길쭉한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면이 다 합동인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가 않고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그런 6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건데, 자, 직육면체가 되려면 이게 직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육면체를 포함합니다. 직육면체 안에 정육면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입니다는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여기로 다시 와서 볼까요? 지금 사각기둥 안에는 직육면체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직육면체 안에 정육면체가 포함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정육면체라면 다 직육면체가 되지만 직육면체 중에는 정육면체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 속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육면체는 정육면체이다. 이건 틀리고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이다. 이 방향으로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어린이들이 헷갈려 하니까 사람은 동물이다와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은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을 보면 우리는 한 지점에서 딱 보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제 입장에서는 이 뒷면이 안 보이고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이쪽이 안 보이시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도형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 관계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아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겨냥도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하지만 그 위치에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겨냥도라고 한다 해서 겨냥도의 정의 먼저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겨냥도는 어떻게 그리는 건지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리려고 한 건데 요 면만,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나머지를 채워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일단 이것이 직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면은 직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선은 요 위에서 그 선은 여기가 지금 위에 있는 밑면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면이 평행합니다. 자,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칸을 갖고 위로 두 칸을 갔으면 여기서도 두 칸을 가고 위로 두 칸을 요 지점에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요 선하고 요 선이 나란하니까 서로 평행이니까 평행이 되게 그리고 길이도 같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면도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럼 마주보는 면도 6칸이 돼야 되겠죠.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서 그 부분을 실선으로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란하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실선 부분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면은 다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쪽하고 서로 평행의 면이 있을 텐데 자, 그 면도 그려주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높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립니다. 점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다 그렸으면 요 나머지 부분들을 점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만약에 투명하다고 했을 때 저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겨냥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 밑면을 서로 평행하고 이쪽도 밑면이죠. 서로 평행하고 우리가 이쪽하고 이쪽을 밑면으로 봤을 때 요 선의 길이가 요 모서리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니까 이쪽을 두 밑면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고 저기 앞하고 저 뒤쪽을 서로 밑면으로 봤을 때는 이 선이 이쪽에 있는 선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전개도는 한마디로 입체의 도형을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펼쳤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 중에서 정육면체하고 직육면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이걸 펼칠 때 이것을 안으로 이렇게 펼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펼쳐서 밖에 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나중에 다른 도형들하고 봤을 때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밖으로 펼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펼친 그림,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림을 전개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개도를 먼저 그리고 이 전개도를 이렇게 모아서 입체 도형을 만들고 그래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전개도의 의미를 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한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에서는 지금 보실 이 활동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색종이가 있는데 이 색종이들을 붙여가지고 한번 직육면체를 만들어 볼까? 직육면체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면하고 만나서 옆면을 이루는 게 어떤 걸까? 이거 이걸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를 이렇게 붙이면 옆면이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될까? 뭘 붙일까? 그래, 내 테이프를 뜯어줄 테니까 한번 붙여봐봐.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그치? 그 다음에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세요. 밑에도.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가 완성됐는데 이때 요런 이 면 세 개가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지? 꼭지점. 꼭지점. 그 다음에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가 몇 개야 지금? 직육면체에서는 8개. 8개 한번 세봐요. 아. 위에 4개. 밑에도 12개. 그렇지.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해서 12개지. 네. 꼭지점은 몇 개예요? 8개. 8개. 위에 4개, 밑에 4개. 그치? 네. 그 다음에 면은 모두 몇 개라고? 6개.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가 나왔는데 우리 이거를 펼쳐서 전개조를 만들어 볼까? 네. 자, 전개조를 만들 때는 이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자, 이렇게 잘랐지? 이거 펼쳐야 돼. 어디를 또 자를까? 이거 잘랐고 그다음 어디를 또 자를까? 자르고 싶은데 잘라. 펼쳐야 돼. 이거를 쫙. 여기요. 어디 여기? 영훈이가 해봐. 그 다음에 또 자, 펼쳐졌어요? 이렇게 생긴 전개도가 생겼네? 그러면은 이 빨간 면하고 이 빨간 면은 어떤 관계야? 평행. 평행이에요? 네. 이 빨간 면하고 이 파란 면은? 잘 모르겠어? 네. 다시 이렇게 다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었잖아. 자, 빨간 면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어요. 빨간 면하고 파란 면은 어때요? 서로 수직. 수직이에요. 빨간 면하고 노란 면은 서로 수직. 수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란 면하고 노란 면은 서로 수직이. 이 옆으로 또 이렇게 수직이지, 꺾어졌으니까. 네. 자, 다시 펼쳤어요. 이 빨간 면하고 파란 면은 어떤 관계? 서로 수직이. 수직이지. 얘가 이렇게 꺾어질 거니까. 네. 노란 면하고 파란 면은? 서로 수직이. 노란 면하고 노란 면은? 서로 평행인 거. 평행인 것 같아요. 평행이에요? 평행이에요. 평행이에요? 확실해? 네. 한번 다 물어봐봐. 이거 이렇게 다시. 노란 면을 잘 보면서 노란 면 2개를 봐봐. 이쪽 면하고 이쪽 면 어때? 이 두 면은 똑같은데. 평행이에요, 아니에요? 평행. 평행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선하고 만나는 이 선분하고 만나는 선분? 자, 이 선분 또는 이 변하고 만나는 데는 어디지? 이쪽. 자, 여기 얘가 네. 1번이면 얘가 1번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자, 이 선분하고 만나는 데는 어디예요? 이 선분하고 만나는 여기인가? 이쪽. 여기? 네. 2번.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데는 3. 여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 이 선분하고 만나는 게 여긴 아니지. 네. 길이도 안 똑같고. 네. 자, 여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는 데는 여기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4 한번 해서 한번 볼까? 여기에서 보면 1하고 1 이렇게 만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밑에 거랑 같이 이 선분이 이쪽이랑 해서 여기랑 만나서 모서리가 되는 거는 맞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하고 3 여기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한번 여기다 색칠을 해볼게요.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만나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지 여기 이렇게 하고 꺾어지면서 이거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맞나요?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서 꺾어지면서 또 꺾어지면서 만나지.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알아보면은
전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아까 처음에 만든 다음에 아무렇게나만 오려가지고 펼쳤잖아. 네. 근데 다른 데를 오리면 전개도가 다르게 나올까 똑같게 나올까?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올 것 같지. 네. 여러 가지 전개도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 활동에서는 먼저 6개의 면을 잘랐는데 그 6개에서 서로 평행인 두 쌍끼리 같은 색깔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붙여서 직육면체를 만드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자, 따로따로 있는 면 6개를 모아서 우리가 이어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펼칠 때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전개도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뒷부분에서 그 말이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그 얘기는 이런 활동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하고 또 다른 선을 잘랐다. 그걸 또 펼쳐놓고 또 다른 선을 잘라서 또 펼쳐놓고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전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실감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개도라고 하는 것이 딱 정형화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관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색깔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처럼 지금 보면 이면하고 이면 같은 색깔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한 칸 떨어져 있는데 두 면은 서로 있게 되면 이것이 있게 되면 서로 평행한 관계가 됩니다. 평행한 면이 되는 거죠. 자, 붙어 있는 면끼리는 어떻다고 그랬냐면 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자, 서로 붙어 있는 면,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수직이죠. 자, 또 서로 여기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전개도 상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있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면들은 수직이에요. 자, 그래서 초록하고 주황하고 노랑하고 이 세 면은 서로 수직 관계가 있고 노랑하고 건너뛰고 보면 평행이고요. 초록하고 건너뛰고 보면 평행이고 주황하고 건너뛰고 보면 평행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찾아 펼쳐보고 상자의 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자, 이런 전개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서로 평행인 면끼리 짝지어 보시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평행인 면은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피읍, 히읗이다. 자, 우리가 이거 A라고 할까요? 자, 이 면하고 평행인 면이 되려면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안 되고 얘랑 얘랑도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요 세 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의 크기를 봤을 때 이거하고 평행이려면 같아야 되는데 크기가 자, 그러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면하고 이 면 우리가 답안지에다 쓸 때는 기역, 니은, 피읍, 히읗과 시옷, 이응, 지읒, 치읓 그런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면이 서로 평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다 그러면 서로 붙어 있으면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면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한 칸 건너뛰고 요 면이 바로 서로 평행인 이 면하고 평행인 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티읕, 피읕, 비옵, 시옷이 서로 평행이고요. 나머지 이 면이 서로 평행입니다. 자, 이렇게 짝을 지었고 두 번째 면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자, 보니까 시옷, 이응, 지읒, 치읓하고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면하고 수직인 면은 뭐가 되나요? 티읕, 시옷, 치읓, 키역 이 면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면하고 이 면은 평행이니까 이쪽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이 면하고 수직이 돼야 될까요? 지금 A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마주 보는 것. 여기에서 위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거 갖고 할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면을 C라고 봤을 때, C하고 옆에 있는 B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하고 서로 어떤 관계예요? C하고 얘하고 수직이고, C하고 얘하고 수직이고, C하고 얘하고 수직이니까, C하고 수직인 거는 면이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빼고, 나하고 평행인 거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A 빼고 A하고 수직인 거, 평행인 거를 빼면 나머지 이 4개의 면이 모두 A하고는 어떤 관계다? 수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쪽에서 지금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할까요? 그럼 A하고 저 뒤쪽에 있는 나란한 면이 또 있겠죠. 이 두 면을 뺀 나머지 A를 중심으로 이 양 옆에 위아래 요 옆에 있는 네 개의 면이 모두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면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행이거나 수직이거나, 그러니까 나 빼고 나랑 평행인 거 빼면 나머지 네 개는 나랑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에 맞닿은 선분을 찾아보시오. 선분 기역 니은. 자, 여기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기역 니은하고 만나는 건 뭐예요? 디귿 니은이 되는 거죠. 이쪽에 와서 붙어서, 자, 여기 딱 이윽게 테이프로 붙이게 되면 딱 꺾어지면서 두 면이 수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말로 하거나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좀 힘드니까 방금 보신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 하면 또 이것도 상상력을 또 동원을 해서 또 잘 풀게 되고요. 머릿속으로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11가지예요. 자, 근데 어린이들한테 숙제를 내주거나 막 그래서 뭐 다 찾아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똘똘한 어린이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정육면체는 11가지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래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참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육면체를 찾는 것도 11가지를 모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11가지일까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색까지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색깔이 같아서 평행인 면끼리 같은 색깔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면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두 쌍씩 같은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면이 하나가 있어요. 면이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면은 얘랑 평행인 면이 안 되는 거니까 평행인 면은 안 되고 그럼 다른 면이 이렇게 있겠죠. A, B. 자, A하고 B는 서로 수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일렬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 칸 건너뛰면 뭐라고 그랬냐면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A 다음에 또 이쪽에 A가 와야 될 거고, 자, B 옆에는 이렇게 해서 B가 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서로 평행이고, 아니, 이쪽은 수직이고, A하고 A끼리는 서로 평행이고, 이쪽은 평행이고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쭉 6개의 면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 경우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 직육면체에서 옆면을 둘렀을 때 이렇게 일렬로 4개 정도가 딱 한 바퀴를 돌리는 거지 여기에다가 두 면이 더 늘어나게 되면 겹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개가 하나로 쫙 붙어져 있는 이런 모양은 전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만 있다. 5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이쪽에 4개의 면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4개까지가 끝이에요. 자, 일렬로 쫙 나열될 수 있는 경우는 이 4가지고, 그럼 나머지 2개의 면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더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한 면을 여기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까요? 자, C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C하고 서로 평행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이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쪽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5개 한 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C하고 C는 서로 한 칸 건너뛰고 있으니까 평행이고, 이쪽도 평행이고, 이쪽도 평행이고,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전개도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 한 가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도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접었을 때 서로 평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한, 자, 이런 모양이 또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좀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도 이면하고 이면은 서로 평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의 전개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만들어졌죠. 네 가지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로 와요. 자, 여기로 왔을 때 생각해 보면, 자,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바뀌었었던 그 모양하고 같기 때문에, 자, 어떤 모양하고 같은가요? 이 모양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안 되고 아까랑 겹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하나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옆으로 간 모양. 또 그런 모양이 하나가 있겠죠. 자, 네 개가 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에 이 모양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다 네 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다 네 개가 한 줄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개가 나열이 된 상태에서 이 C의 위치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이렇게 짝지어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 모두 6가지가 됩니다. 자, 이 6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로 한 줄로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한 줄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개가 딱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얘랑은 평행인데 그러면 B가 어디에 와야 될까요? B가 여기에 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B가 또 여기에서 뭐 이쪽에 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또 수직이 돼요. 우리는 지금 평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그러면 B하고 B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평행이고 얘랑 얘랑 평행이에요. 그럼 나머지 면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 면 하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서로 건너뛰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가 나오고, 네, 이런 모양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C하고 C가 서로 평행이죠. A하고 A도 서로 평행이고 B하고 B를 보시면 B하고 B 여기 볼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만들지 않고도, 그러니까 전개도를 직접 이렇게 입체로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B가 여기에 있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얘랑 얘랑 어떤 관계예요? 수직이고, 얘랑 얘랑 수직이죠. 또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어떤 관계냐면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봐도 지금 이 여기 스티커 붙인 부분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평행이 됐다. 위아래가 딱 있죠. 옆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개도가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위치가 바뀌었다. 자, 이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쪽으로 옮겼다. 그 아까랑 다른 전개도가 되고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입체로 만들었을 때 직육면체가 됩니다. 자, 이 경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B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C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C하고 C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C가 평행인 경우에 C하고 평행인 경우가 여기 이 밑으로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한 칸 건너뛰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는 건너뛰었는데 그 이쪽으로도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돼야 되겠죠. 이 경우의 전개도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가 나열이 된 경우 다 했어요. 세 개가 한 줄로 나열이 된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넷이죠. 자, 그래가지고 모두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까지 합쳐서 10가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개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 3개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 자, 두씩 붙어 있고 셋씩 붙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A, B가 있어요. A, B가 있을 때 이거 C를 먼저 할게요. C를 먼저 하면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A하고 평행인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평행인 거는 어디에 나오나요? B하고 평행인 경우는
그 밑에 줄에 나오면 안 되고 한 칸 건너뛰자고 그랬죠. 자,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C하고 평행인 경우는 또 여기는 다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A, B, C 뭐 이런 식의 모양까지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가지까지 해서 전개도는 모두 11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본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증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11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정육면체 전개도가 11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다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면에 서로 붙어 있고 세 개가 서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인 건 하나 건너뛴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체크하다 보면 11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과서에도 있지만 주사위의 전개도에서 서로 마주보는 면이 눈의 합이 7개일 때 전개도를 보고 나머지 눈을 찾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린이하고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는 이제 주사위도 정육면체로 생겼잖아요. 정육면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1이라고 써 있어. 아니면 주사위에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하고 반대편 있지. 반대편이 몇 개냐면 반드시 6개. 주사위 눈이 6개 있는 거야. 그럼 1하고 6하고 더하면 몇 개게? 7. 7개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2야. 여기가 2면 2의 반대편이 어디예요? 이쪽. 이쪽은 다섯 몇이 되는 개? 거야? 그렇지. 5개. 근데 어디 남았나? 1하고 2하고 여기 남았지? 3. 여기가 3이면 얘랑 반대편인 이쪽은 4. 4. 이렇게 생긴 게 주사위의 원리예요. 이쪽이 3일 수도 있고 뭐 이쪽이 3일 수도 있어. 어쨌든 마주 보는 거는 합쳐서 7이 되게 돼 있어. 이게 정육면체에서 주사위의 특징인데 자, 이 정육면체 전개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주사위의 눈이 하나지. 네. 6개 있는 게 어디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6개 있는 게 어디일까? 여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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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 마주 보는 거는 6이지. 네. 자, 1하고 마주 보는 6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하고 마주 보는 6 어디가 6일까? 여기서? 여길까?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냐면 수직이죠. 네. 이렇게 수직인 거 맞아? 수직이니까 나란할 수가 없잖아. 네. 그 다음에 얘랑 붙어있는 얘랑도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수직. 수직이라서 얘는 안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수직이 아닌 평행한 걸 찾아봐야 되는데 평행한 거는 그럼 얘 빼고 얘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어딜까? 여기가 1하고 마주 보는 거 여길까? 여기? 여기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접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긴가? 접어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라고 그랬지. 근데 네. 1하고 어때? 지금 수직? 평행해요? 수직이지? 아니요. 거긴 아니네. 그러면 음. 여기? 여기? 자,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라고 그랬다 지금. 네. 자, 이렇게 접어볼까? 여기가 1이. 여기도 수직이네. 수직이네. 그럼 여기. 자, 그리고 여기가 6일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6. 6이라고 한번 써볼까? 아니면 주사위로 여기다 눈을 붙여놓을까? 네. 자, 붙여봐, 지금. 여기가 6이다. 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붙이세요. 자, 1하고 6하고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7이 됐고 2하고 마주 보는 데는 어딜까? 2하고 마주 보는 데. 이쪽? 이쪽? 어떻게 알았어요? 1과 2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1이랑 만나니까 여기도 2랑 만나. 아,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렇게도 수직일 것 같아서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전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자, 맞는지 이따가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5를 거기다 붙여보세요. 자, 귀퉁이에 이렇게 붙이고 가운데다가 점 하나 하면 되겠다. 가운데. 자, 그러면 2하고 만나는 게 5가 있지? 3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 해보자. 3은 대각선으로 쭈루룩 있는 거 알지?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4는? 여기. 아, 거기겠네. 자, 한번 접어볼까요? 전개도를. 접어서 이렇게 맞춰봅시다. 맞아요? 네. 자, 2하고 2하고 5, 5 맞았다. 그 다음에 4하고 3, 3 맞았다. 그치? 1하고 뭐예요? 6하고 1. 6하고 1 맞았지? 네. 자, 여기 얘하고 1, 2, 3은 세 개는 어떤 관계야? 이 세 개는 수직. 수직 관계지. 이 나머지 세 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수직 있으면 얘네들도 관계. 수직 관계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얘랑도 어떤 관계? 붙어 있는 거는 다 수직, 수직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지? 네. 그럼 두 개가 수직이니까 얘랑은 어떤 관계? 이렇게 마주 건너뛰어서 평행한 관계. 알겠어요? 네. 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정육면체 전개도가 11가지가 나온 경우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중에 모두 11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사의 전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하고 직접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 지도하시는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의 가나다 중에서 어느 것의 전개도인지 알아보시오. 자, 여기에는 지금 제가 한 것과 다르게 모든 면의 색깔이 다 다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전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지도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먼저 가를 보면 윗면이 노랗잖아요. 자, 그러면 전개도에서도 노란 면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노랑과 주황이 어떤 관계냐면 서로 수직이죠. 서로 수직이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보니까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랑하고 하늘색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수직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근데 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답이 아닙니다. 자, 이 경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나가 맞느냐를 봤는데 지금 얘가 초록색인가요? 초록색이 위에 있어요. 자, 뭐 여기 앞에 보이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윗면을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하고 같은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보면은 초록색하고 하늘색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붙어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초록색하고 보라색이 서로 수직이니까 초록색하고 보라색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개도상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자, 이변하고 이변이 마주 보면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거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로 그냥 넘어가서 다가 아니면 뭐 나 그런 식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세 번째는 윗면이 주황색이에요. 여기서도 주황색에다 표시를 하고 자, 주황하고 보라가 서로 수직입니다. 자, 주황하고 보라 서로 수직 맞죠? 그 다음에 주황하고 바로 옆에 초록색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너뛰고 있네요. 건너뛰고 있다는 것은 서로 평행이란 이야기죠. 여기서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개도는 어떤 것의 전개도였냐면 나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러한 스티커라든지 자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에 집중을 하고 한 가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 주변의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덜 헷갈려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여기서는 여기를 봤다가 여기를 봤다가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고정시켜서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관계, 직육면체가 더 크고 그 안에 정육면체가 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겨냥도도 알아봤는데 겨냥도보다는 전개도가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이 시간에 보여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이들을 실제로 지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